네, 이번 시간은 박성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평론가 박성훈입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지난주에 서해상에서 우리 국민이 피격을 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놀라고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네, 이 공무원 피격 사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 북한군이 총격을 가해서 목숨을 빼앗은 데다가 이 시신을 소각하는 그런 또 비인도적인 만행을 저질러서 이 국제적인 비난 여론까지 일었잖아요. 네네, 이 사건의 배경을 두고 월북이냐 아니냐에 대한 말들이 많았죠. 이 군 당국하고 정보 당국에서는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를 했는데 유족들은 절대 월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피격당한 공무원의 주변인들도 월북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월북을 둘러싼 그런 확실한 증거가 나온 건 없는 거죠? 예,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된 재조사가 필요한데요. 사실상 다시 조사를 한다고 해도 진실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북한의 군인들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북한 측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거나 또는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을 솔직하게 시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네. 그동안 우리 어선이 북한 해역에서 표류를 하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이 북한 어선이 우리 쪽 해역에서 표류하는 그런 일들은 과거에도 있어 왔는데요. 자, 그럴 때마다 서로 그런 인도적인 차원에서 구조를 해주고 또 본국으로 이렇게 돌려보내 왔지 않습니까? 자,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왜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인가요?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북한은 의료 수준이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뒤떨어져 있거든요. 이 제대로 된 진단 시약이나 진단 기술도 없고요. 또 중증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음압 병실, 또 산소 호흡기 이런 시설과 장비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바로 봉쇄입니다. 이 봉쇄가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역인 셈이죠. 네. 자, 그런데 이 봉쇄라면 국경 지역을 오가지 못하게 아예 사람의 출입을 확 틀어 막는다. 이런 거잖아요. 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동물, 심지어는 공중으로 날아 들어오는 물체까지 봉쇄하라는 지침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남쪽뿐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 접한 국경 지역에도 특수전 부대를 배치해서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사람, 동물, 물체를 사격하라는 명령이 내려간 거죠. 이 국경 지역 사살 명령에 대한 거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직접 밝힌 내용이고요. 지난 8월에는 실제로 중국에서 밀수를 하거나 또 국경을 드나들던 북한 주민 여러 명이 수차례에 걸쳐서 사살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자국민들까지 사살을 했군요. 네, 이게 어느 정도나 엄중한 조치느냐 하면요. 지금 북한의 경제가 거의 파탄이 난 상태거든요. 예, 오랫동안 미국에서 경제 제재를 해왔잖아요. 거기에다가 올해 수해도 크게 입었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경제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면 이제 북한은 기댈 곳이 중국밖에 없는데 유일한 숨구멍에 해당하는 중국과의 암거래까지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완전한 고립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코로나 확산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는 명칭만 위원장이지 사실상 이 김정은은 왕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네. 이 코로나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그리고 비만인 사람한테 치명적이란 말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그중에 두 가지에 해당하죠. 이 코로나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에 걸렸던 탈북자가 다시 월북한 사건까지 있었죠. 네. 그러니까 경계를 더 강화했을 겁니다. 네. 자, 이 국경 지역 사살 명령이 내려진 초비상 상황에서 근데 우리나라 공무원이 어떤 이유에서건 북한 해역에 들어가면서 이런 참극이 벌어지게 된 거네요. 함부로 단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은 숨진 분은 이제 현재 북한의 사정이 얼마나 엄격한 상황인지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족들은 절대 월북은 아닐 거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유족들로서는 갑작스러운 비보에 많이 놀라고 또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가족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또 시신조차 찾을 수 없다니까 그 분통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다 또 월북이라고 하면 또 고인이나
고인의 가족들에게도 명예와 관련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수사 당국에서도 확실한 근거를 찾기 전까지는 월북이라는 말을 아주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고인과 관련해서는 뭐 유서도 없는 거고 또 월북과 관련해서도 뭐 그런 자료도 나온 게 없잖아요. 현재까지는 월북의 근거라고 하는 게 정황 근거밖에 없어요. 뭐 슬리퍼를 벗어났다느니 또 빚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었다느니 또 반대로 유족들은 정말 월북을 하려고 했다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무원증을 놔두고 갔겠냐면서 반박을 하고 있죠. 만약에 북측에서 고인이 생전에 귀순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증언이라도 하면 모르겠지만 북한도 그런 소리를 못할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뭐 귀순 의사를 밝힌 사람을 쏜게 되니까요. 그래서 월북 여부는 아마도 계속해서 논란의 여지로 남게 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네. 이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우리 국민 피격과 관련해서는 북한에서 좀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를 또 했지 않습니까? 여기 네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례적인 건 확실합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유감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대단히 미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사과를 했으니까요. 이런 표현으로 사과를 한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 배경을 두고 뭐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남북 관계가 더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뭐 미국의 눈치를 본 거다. 중국의 압력이 있었을 거다. 근데 제 의견은 좀 다릅니다. 뭐 미국이나 중국 때문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북한이 해온 걸 보면은 자존심이 엄청 강한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미국한테도 절대 안 굽힙니다. 또 중국하고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는 있지만 굴종적인 관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이 이번에는 왜 이렇게 우리한테 잘못을 인정을 하고 신속하게 사과를 했을까? 저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한몫했다고 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라고 하면 그 종전선언 관련된 발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북한이 핵 파기 협상을 할 때 최우선 조건으로 내건 게 경제 제재 해제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종전 선언도 주요 안건으로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북한은 항상 불안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군대하고 대치 상황에 있는 데다가 또 우리나라의 자체 군사력도 해마다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으니까요. 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있을 때마다 이 북한에서는 비난 성명을 내고 또 확인을 계속 해온 거네요. 네, 그렇죠. 혹시나 뭐 같이 훈련을 하는 척 하다가 그대로 북한으로 밀고 올라오는 건 아닌가 뭐 이렇게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동 훈련을 하면은 꼭 대응 훈련을 하고 비행기를 출격시키고 하거든요. 근데 북한이 상황이 안 좋잖아요. 우리로서는 매년 뭐 정해진 통상적인 훈련을 하는 거지만 북한은 거기에 대응하는 훈련만 해도 허리가 휘어집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런 상황을 타개하고 싶어 해왔죠. 네, 그러니까 종전이 되면 이제 한미연합훈련을 또 할 명분이 없어지고 나중에 이 미군까지 철수를 하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간 두려워했던 요소를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품고 미국하고 협상을 진행하면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기도 하고 또 미군 전사자 유해를 찾아주는 것 같은 성의를 보였습니다. 근데 싱가포르 북미 회담이 결렬되면서 결국 북한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죠. 아마도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이 미국도 미국이지만 우리에 대한 신뢰도 흔들렸겠죠. 속으로 혹시 저것들 둘이 서로 짜고 저런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경제 제재도 안 풀리고 이 종전선언도 물 건너 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또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뒤로 남북 관계가 굉장히 빠르게 냉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중재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뭐, 남조선은 줄 데가 없다, 중재자 행세만 한다, 오지랖 넓다면서 오히려 비난을 했죠. 얼마 전에는 또 대북 선전 삐라 살포 때문에 북한에서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북 관계는 계속 악화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네, 이 남북 연락 사무소가 폭파되는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유엔이라는 큰 국제 무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남북 간 종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도와달라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죠. 이런 모습에 아마도 우리 정부의 진심을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또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지니까 직접 사과를 해온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발언이 북한의 빠른 사과의 단초가 됐다 이렇게 보시네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보입니다. 사실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을 때도 그나마 희망의 불씨가 있다 이렇게 본 게 비난 논평을 낼 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내는 거예요. 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때도 김정은은 직접 나서지 않고 김여정이 전면에 나섰죠. 그 배경을 두고 김정은 건강 이상설 또 김여정에 대한 권력 이양설도 나왔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은 김정은이 의도적으로 남한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비난을 하게 되면 이 남북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나마 좀 여지를 남겨둔 거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그 판문점 회담 때 남북한 정상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게 신뢰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북한에서 우리에 대한 비난 논평을 낼 때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자제를 했고요. 반대로 이번에 사과를 할 때는 김정은 위원장 이름으로 직접 사과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뭐 개인적인 신뢰라기보다는 좀 또 한 나라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이 좀 부담스러웠던 건 아니고요. 북한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동안에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대남 도발이나 막말을 쓰는 전술을 자주 이용해왔죠. 북한의 직설적인 화법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일본 아베 전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니까 정치 송장의 단말맞적 발악 이런 표현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네, 표현이 완전히 원색적이네요. 네, 북한은 거침없습니다. 이제 아베 재임 중에도 군국주의 야망이 골수에까지 꽉 들어찬 미치광이라고 했고요. 집권 기간에 아무런 성과물도 내놓지 못한 무능하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또 계양성 대장염으로 총리직에서 물러나니까 과대망상에 빠져 시국을 보는 눈이 어둡고 헛소리만 자꾸 늘어놓는 치매 증세가 더 알맞은 사유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고요. 네, 확실히 북한의 비난 솜씨는 좀 어나더 레벨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일각에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언을 두고 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 남북한이 대치된 상황으로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일본이 바람하지 않는 것처럼 또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누구 좋아라고 전쟁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폐허가 되고 일본만 전쟁 특수로 호황을 누릴 텐데요. 결국 전쟁을 끝내긴 끝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되도록 빠를수록 좋을 겁니다. 네. 자, 또 어떤 분들은 이 북한 체제가 몰락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남북 통일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순진한 생각입니다. 중국에서 북한에 들인 돈과 공이 얼마나 큰데요.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중국은 홍콩을 집어삼키고 또 대만도 넘보고 있는 데다가 인도하고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죠. 또 남중국해를 다 먹겠다고 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이 동북 공정을 하면서 아리랑도 자기네 거고 광개토 대왕도 자기네 거고 심지어 한글하고 세종대왕도 조선족 문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통일이 절대로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참 북한 최고 지도자가 대단히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거 보면 시대가 좀 변하긴 변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또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는 갈 길이 바쁩니다. 대마도도 찾아야 되고 간도 땅도 되찾아야 합니다. 또 고구려의 역사도 복원을 해야 되죠. 그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이 통일입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은 그간의 대결 모드를 끝내고 평화 통일로 가기 위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성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